한번 300 한번 노려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접수된 종목부터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이름을 바꿨어요. 그쵸. 사명이 바뀌어 있는 그런 종목. 네. 한화 오션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가 36,300원에 30%의 비중. 오늘 뭐 뜨거웠죠? 맞죠. 잘 올라갔고 네. 지금 현재 4.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4478님께서 지금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네요. 2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 그리고 2년이면 정말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고 네. 반토막까지 났습니다. 버텼어요. 네, 그 고통을 견뎌서 이제 본전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여기서 본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2년 동안 고생한 그렇죠. 것을 보상받고 수익으로 나오느냐 이 그 문제에 서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고민이다라고 하셨고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 이후로 계속 내려가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화오션 이름도 바꾸고 기분 좋게 출발을 요즘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준현 운영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예, 주가가 올라간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방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키워드는 나도 K 방산이다. 나도 K 방산이다. 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떨까요? 저는 좀 그 키워드를 짓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는 하나라는 네임드다. 이름을 잘 바꿨다. 밸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나도 K 방산이다. 네. 이제 하나오션도 방산주로서 좀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뭐 주가 상승 요인 자체를 저는 거의 절대적으로 거기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이따 좀 뭐 내용을 좀 보시면 네. 일단 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요즘 조선주들이 괜찮은 이유 자체가 최근에 신조선 가격이 한 4주, 5주 만에 한 1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배 만드는 가격이요. 네, 그렇죠. 신조선 가격이 조선업종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이제 선행지표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중고선 가격인데 반면에 이제 중고선 가격은 2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현재 신조선 가격은 171입니다. 171이면 2009년도 1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선 가격은 최근에 이제 155에서 153인데 조선업황이 아주 호황일 때는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 가격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네. 업황이 물동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선주들이 물건 실어날 배가 없으니까 중고선 가격을 신조선 가격보다 더 높게 삽니다. 그래서 중고선 가격이 높은데 그 정도 호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신조선 가격은 상당히 높다. 높은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작년도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도 수주한 거에 한 20% 정도 낮은 수준의 올해 수주 목표를 잡았어요. 수주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 자체는 수주가 충분히 잔고가 쌓였으니까 저가의 수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군요. 그래서 성과가 올라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괜찮다. 그다음 부분 자체는 예사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인데 6월 13일 날인가요? 이제 하나로 이름이 좀 바뀌었죠. 맞아요. 하나 오션 아마 6월 13일 날 바뀌었을 겁니다. 네네. 이제 하나고로 좀 편입이 좀 됐는데 일단 하나그룹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겨눌 수가 있죠. 향후에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LNG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 자체에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네네.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상 이제 방산주 때문에 올라왔던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해외 방문 때문에 맞아요. 지금 강하게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를 알려준 이유 자체가 예사가 잠수함과 관련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해외 쪽의 프로젝트 잠수함과 관련된 프로젝트 자체가 폴란드 쪽에서 최근에 뭐 K 전차라든가 나가고 있는 캐나다 쪽에서 지금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쪽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 자체가 5월달에 나온 내용인데 캐나다에서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잠수함 12척을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 규모가 한 약 60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12개가요? 예, 12척 정도가. 근데 이제 그 경쟁사가 일본의 미쓰비시라든가 가와사키, 그 다음에 하나 오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그에 편승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 이런 또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본다 한다면, 일단 예사가 최근에 그 러시아에서 한 3척의 배가
계약 취소가 당했어요. 규모가 1조 1천억 정도 좀 되는데 선수금 2천억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2천억 정도의 충당금 내지는 그 이상을 설정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하나로 넘어가면서 직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연봉을 올려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계열사 5개사가 예산을 인수를 하면서 출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조 원 가까이가 되는데 네. 발행 주식수로 따지면 약 1억 주 이상이 증가됩니다. 네. 기존의 발행 주식수가 1억 700만 주 정도 됐는데 출자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발행 주수가 2배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어떻게 희석되는 가치가 거죠. 희석이 좀 되는 거죠. 이 그렇군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정 그 중에서 나머지 하나로 넘어간 것 자체는 물량이 안 나오겠지만은 네. 산업은행에서 24% 정도, 그다음 수출은행에서 3% 정도 되거든요. 27% 정도는 오버행 주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네. 오버행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또 부분들도 향후에 물량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업종 내 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측면인데 일단 좀 예산 일단 아직까지는 조선주 쪽이니까 네. 앞서 이제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향후에 기대감이니까 밸류를 좀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일단은 하나오션이 보시면 올해 유일하게 지금 조선 빅 5개사를 본다 한다면 적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PER이 34배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도 2025년도도 약 17배 되는 수준입니다. 적자인데도 그 가치가 높네요. 그 다음에 이제 PBR이 중요한데 PBR이 가장 높죠. 네. PBR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그룹에서 2조 원 정도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돈이 하나그룹이 들어오기 전에 부채 비율이 약 1,300%였거든요. 2조 원이 이제 차입금 상한에 쓴다 한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빚값 넘게. 500%가 넘습니다. 예. 상당히 재무 내용이 여전히 안 좋은 부분이 빚이 있죠. 많네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체가 맨 오른쪽 시가총액이 네. 업종 대표적인 1위 종목이 현대중공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11조 6천억인데 현재 하나오션이 시가총액이 8조 원입니다. 이등이요. 삼성중공업이 6조 원이고. 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은 조선업종으로 따지면 설명이 안 되죠. 밸류 자체를 본다 한다면.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방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방산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될지가 이 종목의 목표 주가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수함과 함께 방산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의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였을 텐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방산이요. 방산주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또 이와 함께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잘 실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또 이 대응 전략들을, 이 수익을 정말 놓치지 않는 방법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저희가 전략을 짜볼 텐데 하나라는 네임드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그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주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 뒤에 이제 대기업이라는 어떤 네임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전에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발목을 잡았던 네. 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우에서 한화로 이렇게. 네, 대우에서 하나로 확실히 좀 어감이 틀리거든요. 네, 지금 대우에서 하나로 밸류가.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네임드가 좀 작용을 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굉장히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조선이 좋았을 때 한 2년 전에 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수주도 막 100%씩 달성해가고. 그런데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렇게 수주 달성이 좀 되겠느냐? 지금 이 조선 3사를 합치면 지금 수주 잔고가 130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좀 호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실적 개선세가 안 보일 줄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어둠의 터널이 깊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다수가 2분기에 흑자 턴어라운드 되는 데가 있고 빠르게 지금 턴된 데가 삼성중공업이죠. 네. 1분기 흑자를 썼고 예상을 뒤엎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는 흑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기술력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LNG가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인 것 같거든요. 제일 비싸죠. 그게. 친환경, 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에 그 수주 잔고로 전자공실 들어가 보게 되면 예. 여러 가지 배 종류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역시나 LNG인 LNG.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포스코 쪽하고 협력한 부분, 이 고만강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만강간 LNG 연료 탱크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느냐?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고 잘 되는 거군요. 여기에 따른 수주를 또 받았어요. 어. 기술 개발만 되고
다른 타인에게 선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실익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수주로. 그래서 그걸 확보해놨다는 것도 어느 정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방산 부분이라고 썼는데 방산의 시너지 효과라고 보는 게 하나가 보게 되면 좀 다른 기업들과 다른 행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고, 네.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 산업, 방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해양 쪽으로 보게 되면 특수선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잠수함.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하나가 대우조선 해양을 가져갔을 때도 공정위에서도 약간 조금 견제 어린 시선으로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방산을 갖고 있는데 네. 약간 독과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아, 잠수함. 네, 잠수함 부분에 관해서 그러네요. 지금 딴 데서 안 만드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뉴스플로우를 탔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관문을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특수선에 관해서도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 때문에 최근에 도드라진 좀 상승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민준 전문가는 이제 브랜드 밸류죠. 이제 대우라는 브랜드에서 한화라고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분위기에 대한 전환이 됐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뭐 LNG라든지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배들도 지금 수주를 실제로 좀 검증이 됐다라는 것도 좋은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친구들 중에도 보면 이름 바꾸고 일이 잘 풀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연 한화 확고네요. 오션도 그죠? 이름을 딱 하나로 바꾸면서 네. 조금씩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이제 박준영 운용위원님께서는 이제 한화 오션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산에 대한 효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화 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조선주들도 좀 같이 주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런 조선 업황이 회복이 되고 호조가 나오는 게 조선주 전체적으로도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선주들의 주가도 슈퍼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선반영이 된 걸까요? 현재 조선업체들의 평균 수주 잔고가 약 3년 6개월치 정도 되거든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현재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305달러 정도, 305억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 가까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약 3년 6개월 내지는 4년치인데, 네. 근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조선주들이 잘 나갈 때 호황일 때, 그때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이 연간 매출액이 1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황이 겪이면서 도크를 다 폐쇄를 했어요. 네. 생산량이 안 됩니다. 수주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잘 나갈 때 직원이 거의 2,800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8,000명이랍니다. 네. 거의 반토막 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수주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익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네, 초크를 늘리려면 몰라도. 그래서 앞서 조선회사들 충분히 일감 쌓였기 때문에 네. 헐값 수주는 않고 양질의 값만 수주를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 자체는 글로벌 발주 물량도 줄어들고 작년보다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빅사이클은 업황은 좋아지겠지만은 과거처럼 업황이 좋을 때 아마 조선주들이 2조 원, 3조 원 정도, 2조 원대까지 아마 영업이익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아무리 좋아도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가가 과거처럼 호황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매출 자체 증가되지 않아요. 근데 대우조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액 전망이 8조 원입니다. 8조 원. 8조 원이에요. 8조 원. 이게 과거 13조 원인데 향후에 2025년도까지도 매출 보기 시작해서 9조 원이 안 넘어가요. 그게 한계성이 무슨 있네요. 말이에요? 네. 성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양질의 수주가 들어오니까 네. 단가가 높아지면서 실적은 흑자 전환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업황은 저도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바닥은 쳤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호황이 느끼면서 조선사들이 그 효과 자체를 누리기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오션은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18,000원, 17,000원대에서 지금 지금 높은 것 같아요. 3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2배 넘게 올라와서 네. 이 우리 시청자님 오랫동안 지금 고생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올라간 이유가 지금 탁월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는 하나오션이 보시면 거의 뭐 신고가 근처잖아요. 그쵸. 우리 시청자님이 2년 전에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2년 전이면 현재 2년 전 2021년도 6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3,300 찍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6월 25일, 6일이에요. 차이가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종합주가 2,600입니다. 그렇죠. 2년 동안 고생한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고점에 네. 산 사람 물려있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나오션이 특별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올해 적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네. 조선사들은 다 이미 흑자 전환했는데 예. 1분기 때도 하나오션이 한 60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적자 난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라간 것 자체는 방산밖에 해결될 이유가 없다. 현대중공업 네. 차트 보시면 현대중공업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중공업 이제 분할했으니까 안 나오지만은 작년도에 16만 원 갔거든요. 근데 13만 원이잖아요. 근데 앞서 아마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 보면 아마 그 20만 원대 정도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것들은 한참 낮아요. 예, 그래서 앞서 그래서 방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모멘텀 자체는 유일한 모멘텀 자체는 현재 방산 관련된 자체는 잠수함 수주예요. 네네. 제가 잠수함 수주 나오면 이 종목이 그때 한번 또 불 수는 있을 것 볼수 같은데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앞서 이제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자체는 그 3개사가 일본의 2개사와 회사가 경쟁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매도 의견입니다. 예, 매도 의견이고 네. 고생하셨으니까 3만 2천에서 사셔서 이제 수익 나셨는데 지금부터 파셔야 될 것 같아요. 38,500원. 현재로 봐서는 수급으로서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지금부터 10%씩 파셔가지고 저는 38,500원을 매도 목표를 제시드려요. 네. 참고로 증권사 매도 가격 적정 주가 목표 주가 12개월 목표 주가가 32,000원이 가장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24,000원에서 28,000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15만 원, 16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예, 그걸 고려해서 저는 38,500원 매도, 그 다음에 36,300원 위에 시청의 매수 가격인데 36,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좀 매도를 그때서 적극적으로 팔고 나올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앞서 운영력께서는 방산 중심으로 많이 얘기 좀 해주셨는데 앞서 LNG라든지 그런 건 이제 친환경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환경에 대한 수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친환경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친환경이라는 그 매력적 포인트는 네. 그 하나오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군요. 하나오션만의 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삼수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길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카타르가 쏘아올린 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LNG 1차 수주, 네. 2차 수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마지막에 방산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그 제가 키워드에 하나라는 네임드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하나라는 네임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주항공 산업 방산대지는 재생에너지거든요. 네, 네.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죠. 이미요? 하나라는 네임드 아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일정 부분 모멘텀으로 작용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작용을 했다. 하나라는 어떤 대기업의 후광 효과 네.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조선을 설명할 때 늘 PBR 1 저항 이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PER보다는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보면 조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네. 그게 매출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BR을 보는데 PBR 1이 저항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업황을 보게 되면 그 밸류를 보게 되면 PBR 거의 다 1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를 선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다 넘어가거든요. 네, 네. 2025년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우리 시원님 이제 2년 동안 조선업황이 그때 2021년 당시에 좋을 때 보유를 하셔가지고 그 고난의 이제 터널을 지나시고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올해의 싸움은 누가 단가를 낮추고 자기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미래 성장성이라는 가는 것에 대해서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실적이 안 나오면 성장성이 줄어든 거잖아요, 결국은. 네. 성장주의 또 함정이고. 근데 조선은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주죠. 민감이죠. 예, 결국은 주가가 쌀 때 더 추가 매수를 했었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았을 텐데 그런 효과는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이 드렸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추세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수급의 착시 효과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외인이나 어떤 기관의 세력들이 네. 시장에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거든요. 잠깐 들어왔다. 그렇죠. 조금 더 그래서 추세의 반등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오늘 목표가는 이제 45,000원을 드렸거든요. 네. 45,000원을 드렸는데 결국은 기대 수익률 부분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빠져나오는 것을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장기간 보유하셨으니 네. 저는 손절가 드리지 않았어요. 시청자는 보유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목표가만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용력과 김민준 전문가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박준현 운용력이 매도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38,500원, 손절가 36,000원을 얘기를 하시면서 방산에 대한 좋은 점들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는 반대로 보유를 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정도 높게 잡으셨고 손절가는 제시 안 해드렸으니까 두 분의 내용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